뭔가 좀 총체적인 얘기를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이번 편에 이제 한미 관계 이제 국가 전략인데, 국가 전략은 뭐 사실 제일 큰 차원의 그런 뭐 폭발적이고 추상적인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국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흔히 전략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가진 국가 이익이나 국가 목표를 그것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가장 잘 극복하고 그것을 가장 잘 달성하는 방법, 이게 아마 국가 전략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국가 전략을 잘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결국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게 좀 기초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다시 말해서 21세기 국제질서가 제가 보기에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변화의 템포가 빠르고, 그리고 그걸 이제 안보적 시각에서 본다면 전략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게 아마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세계는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갈수록 세계화 시대, 정보화 시대의 특징상 국경은 점점 더 개방되고, 또 인류 역사는 뭐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국가도 늘어나고, 이렇게 세계가 점점 개방화되고 민주화되고 사람과 물자와 지식이 자유롭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 이면에는 WMD와 테러도 또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21세기 우리가 이 한국이 헤쳐나가야 될 그 전략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점점 더 전략적 불확실성은 커가는 그런 게 하나의 추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21세기에는 어떤 나라도 100% 안보, 절대 안보를 누릴 수 없는 절대 안보 부재의 시대가 이 전략적인 시각에서 보는 20세기 특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동북아 국가를 봐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머지 국가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을 비롯하여 뭐 중국의 부상, 또 일본의 보통 국가화, 이런 여러 요인들을 본다면 분명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안보 환경이라는 것이 글쎄요, 지금보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지 저는 더 개선되리라는 그런 기대는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상황이 불확실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변수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수학적으로 말한다면 변수가 많아지면 방정식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풀려면. 그만큼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가지수도 많아지고, 또 국가가 이 안보 전략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될 가지수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불확실할 때 우리에게 좀 최후의 순간에 도움이 될 만한 든든한 동맹이 있다는 것, 이건 틀림없는 안보 자산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갖고 있는데, 지난 수년간 이 한미 동맹이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못 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소홀히 다룬 그런 감이 있다. 그것은 뭐 이 정부의 특성상, 지난 정권의 특성상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이 오래되면 결국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미 전략 동맹을 가자, 그것이 뭐 제 지론입니다. 그럼 그 한미 전략 동맹의 내용이 뭐여야 될까? 이제 연합사 해체되고 나면 이제 그 공동방위 체제, 이제는 뭐 두 개의 병렬식 그 사령부가 각자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작전을 펴는 그런 체제가 되는데, 그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관건은 신뢰입니다. 서로가 필요하고, 또 서로를 그 위험한 그 위기 순간에 도와줄 수 있으리라는 신뢰,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한미 전략 동맹은 존립의 근거도 약해지고, 또 과연 무엇을 위한 동맹이 될 것인가, 이런 근거적인 질문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발표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고잉 글로벌이라는 보고서에 커트 캠블이 한 말이 있어요. 한미 양국은 앞으로 그 방기의 정치를 버려라, abandon, the politics of abandonment라고 그랬어요. 그 방기가 뭡니까? 이제 동맹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방기인데, 그러면 이 한미 양국이 서로 방기의 정치를 포기하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버리기 아까운 존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버리기 아까운 존재, 또 서로가 서로에게 버림받지 않을 가치가 있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되면 한미 전략동맹은 굳건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분명 미국은 우리가 버리기에는 너무 중요한 카드입니다. 근데 미국이 보기에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카드가 되고 있을까요? 그건 결국 한국이 뭘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큰 부분이 이제 달려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방향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동맹은 더 이상 뭐 단순히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그런 얼라이언스 개념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뭔가를 같이 동참하는 코올리션 오브 더 윌링이라고도 이미 얘기를 나왔어요. 의제의 연대.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외교적으로 혹은 조약은 무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를 같이 하는, 그것이 오전에 말씀드린 고잉 글로벌 내에 있는 뭔가를 같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한미 전략동맹 그 비전이라든지 그 상당한 내용은 결국 한미 양국이 서로가 서로에게 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존재가 되는 그런 뭔가를 같이 하는 그런 방향이 결국 저는 될 그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스갯소리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부시 행정부 말기에 그 미국 사람들 가서 가끔 들어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일단 노 했는데 조금 지나면 다 들어주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명박 씨 되고 났더니 뭘 좀 해달라고 하면 예스 하는데 실제로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결국 이 우리의 어쩌면 그 기여하는 이런 부분에 그 좀 지나친 뭐랄까 좀 제의라고 그럴까 아니면 망설임 이런 거를 아마 우회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그 체감 온도를 저희에게 말한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인식을 주지 않으려면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한국이 미국에게 또한 미국도 한국에게 서로 반기되지 않는 그런 상대가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